저는 이 생계형 여성을 보호하고 싶어요. 이 여성들을 제일 먼저 단속을 했잖아요. 사회적 유해성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계형인지 아닌지를 법에서 어떻게 규정을 할 수 있을까요? 자, 11년째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성매매 특별법, 오늘 헌재에서 공개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방이 오고 갔는데요. 이동희 차장, 네, 오늘 상황 좀 먼저 정리를 해주시죠. 예, 헌법재판소에서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성 여부를 놓고 오늘 첫 번째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앞서 잠시 소개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이 찬성하는 쪽에서는 한마디로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팔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생계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예. 이 반대하는 분, 그러니까 합헌이 유지돼야 된다라고 보는 분들은 범죄형과 이 생계형을 구분할 수가 없다는 현실적 이유, 그리고 지금도 유사 성행위를 비롯한 온갖 불법 업소들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범죄와 연결이 되고 이 서민생활 뿐만 아니라 많은 경제적으로도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 미아리 포청천이라고 불렸던 김강자 전 종합경찰서장, 오늘 참고인으로 나왔죠? 그렇습니다. 과거에 자기가 이 종합경찰서장을 하면서 강력하게 단속을 했을 때는 정말 이 미아리 포청천이다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고 또 그런 이 유명세를 얻어서 국회로까지 진출을 했었는데 오늘 최근 들어서는 이 생계형 여성들의 이 생계를 위해서는 이 최소한의 이 공창제도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과거에 자기가 했던 것들은 섣부른 판단이었다라고 하면서 이 성매매 특별법이 위헌이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손수호 변호사. 네. 자,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결론이 나올 겁니다. 성매매 특별법 과연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지 아니면 좀 더 네.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기 위해서 폐지돼야 되는 건지 네.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글쎄요. 사실 뭐 굉장히 예상하기 어렵습니다만 위헌이냐 합헌이냐 이걸 따지기에 있어서 그 참고할 만한 사건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혼인빙자 간음죄라든지 아니면 얼마 전에 이제 간통죄라든지 이런 것은 위헌 결정이 나오면서 들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제 그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주자 그런 추세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또 그와 똑같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자막 나왔습니다만 성매매를 한 경우에 성을 판 사람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법에 산 사람은 되거든요. 네. 한 사람과 산 사람을 모두 처벌하고 있는데 이번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성을 산 사람이 아니라 성을 판 사람에게까지 형사처벌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부분이 지금 판단 요소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그동안의 그 간통죄와 혼인빙자 간음죄 위헌이 나왔던 그런 추세가 그대로 연결될지는 약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그 성매매에 대해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첨예한 인정 여부에 대해서 그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통죄도 굉장히 여러 번의 판단을 거치면서 이제 우리 사회가 간통죄에 대해서는 이제 없어져도 된다고 그런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결정을 통해서 위헌 결정이 나왔는데 과연 성매매에 관해서도 이번에 바로 위헌이 될 것인지 이 부분은 글쎄요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예상치에 더 가깝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헌법 소원은 사실 그 성매매 여성들이 제기를 한 거거든요. 성매매 이 특별법이 자기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내 몸을 팔 수 있는 권리를 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스튜디오에 성매매 여성을 직접 모셔서 지금부터 인터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성매매 현장에 계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저는 2011년도 그 영등포 타임스퀘어 그 데모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 시위 이후로 지금 그만둔 상태예요. 예. 그만둔 상태고 그 한터 전국연합 여종사자 연맹이라는 그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의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 단체에 있는 여성들을 대변을 하고 그 여성들이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왜 이 성매매 특별법이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건지 조금 일반인들 피부에 와닿는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의 실질적인 그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 집창촌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뭐 쉽게 돈을 번다, 정말 뭐 돈을 많이 번다, 일하기 싫으니까 다른 일을 하기 싫으니까
성매매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어떤 시각에서 보시느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실제는 현재도. 어떻습니까? 실제는 돈을 많이 벌지를 못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벌죠? 한 달에? 글쎄,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요. 예. 직장촌에 일하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환경 자체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단속으로 인해서 제대로 수입이 제대로 이렇게 딱 일정하게 벌지를 못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직장 다니는 여성들보다는 조금 많이 벌지만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데 떠도는 말처럼 1,000만 원, 1,500만 원씩 이렇게 벌지는 못합니다, 솔직히. 예. 그 반도 못 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성매매에 순기능도 있다 이런 주장들을 지금 펴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네. 순기능이라는 게 어떤 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순기능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인 기능, 성매매를 통해서 예를 들면 성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분들이나 네네. 이런 분들이 성매수를 통해서 네. 성적 욕구를 해소할 수 있다. 이런 건 네네. 순기능이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부분은 직장촌에 일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요. 예. 거기에 꼭 이렇게 무슨 결혼을 해서 가정이 있으신 분들이 오는 건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나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셨다가 먼저 이제 와이프 되시는 분이 먼저 세상을 뜨셨거나 예. 아니면은 말 그대로 정말 기러기 아빠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식구들은 외국에 가 있고 이러신 분들이 이제 주로 많이 오시는 편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방송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굉장히 부풀려서 그럴 거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가정 파탄자처럼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또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므로 해서 그분들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현실이고요. 지금 현재는. 그렇군요. 네네. 지금 성매매 여성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4년 전까지 성매매 활동을 하셨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네. 지금 현재 성매매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일반 직장인들보다는 수입이 많지만 또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분들도 참 많다고 하던데요. 그 부분도 네네.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솔직히 전부 다 오픈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제가 직접 경험도 해봤고 그리고 또 현재도 그분들하고 교류를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제가 그쪽에 집이 가깝기 때문에 자주 왕래를 하는 편인데 직장촌에 일하시는 여성분들 거의 95% 이상이 다 생계형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한간에서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쉽게 버니까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직장촌에 일하시는 분들 현실 자체가 일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열악하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굉장히 힘든 부분도 많고요. 그리고 오히려 음성적인 데서 일하시는 분들 예를 들을게요. 직장촌에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나이가 있으신 분들,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도 많고요. 직장에 들어가기에는 한국에서는 아시다시피 들어가기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월급 자체도 상당히 적기 때문에 그 돈을 받고 생계를 유지를 하기란 가장이 돼서 책임을 지기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예. 많습니다. 그리고 음성적인 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오픈되어 있는 직장촌 같은 경우에는 위험 요소가 따르질 않아요. 예. 예를 들어서 손님들하고 일하시는 여성 종사자분들이 직접 대면을 해서 말도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예. 위험 요소를 감안할 수 있지만 음성적인 데서는 거의 다 99% 이상이 다 예약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예. 위험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오늘 하실 말씀이 아주 많으실 텐데 저희가 네, 시간 정말 관계상 네. 다 들을 수는 없고요. 어쨌든 네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왜 이 성매매 특별법이 폐지돼야 하는지 그 주장을 충분히 전하셨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소식도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